자, 루이스 에네케의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전에서 결정력 없고 지나치게 학구적이기만 한 팀이었다. 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루이스 에네케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리그왕 데뷔전 맥없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0위였던 로리앙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왕 공식 MOM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리그왕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날 파리 생제르맹과 로리앙 경기 분석 기사를 내면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더 플레이어 M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강인과 아센시오 모두 측면에서 PSG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메시가 남겨둔 자리는 컸지만, 여러분 이거 여기 공식 홈페이지 나온 겁니다. 메시가 남겨둔 자리는 컸지만 특히 이강인이 메시가 뛰던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PSG에서 뛴 첫 대한민국 선수가 된 이강인은 이날 자기 퍼포먼스에 만족했을 것이다. 야, 이게 메시하고 직접적인 비유. 여러분 이거 초월 번역이나 AI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논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번 개막전 활약이 인상적인 게 팀이 아직 좀 잘 안 돌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 부상 우려, 그 햄스트링 부상 우려 때문에 프리시즌 거의 못 뛰지 않았습니까? 풀 훈련을 재개를 한 것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막전 선발로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를 펼쳤다는 거, 주전 경쟁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정말 크게 시선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그런 리그왕 데뷔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MOM 기사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비록 새 팀인 파리 생제르맹은 무승부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음에도 뭐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날 그 위에도 기사에 나옵니다만은 M&M,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가 모두 없이 치른 경기였잖아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강인 선수의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팀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플레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날 그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인데, 로리앙, 상대팀 로리앙이 그렇게까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PSG가 이번 개막전을 제외하고 이전까지 리그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로리앙전 승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기록을 보시면은 5번 싸워가지고 2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최근 5번 맞대결에서 2번이나 졌고요. 특히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지난 5월 홈 경기에서는 음바페, 메시를 비롯한 정말 가용한 주전 자원들을 다 총동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15분에 선제골을 내줬고, 5분 뒤에는 하키미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무려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게다가 이번 시합은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모두 없었던 데다 음바페는 이날 그 객석에서 최근 그 오피셜이 떴던 덴벨레하고 같이 경기를 직관을 했죠. 프랑스 대표팀 동료인. 아무튼 뭐 새 감독 첫 경기였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경기력이 좀 좋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다 따지더라도 상당히 좀 PSG라는 이름, 그리고 루이스 에네케 감독의 어떤 명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날 파리 생제르맹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슈팅을 20개나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득점은 없었고, 점유율이요 무려 80% 가깝습니다. 정말 압도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정말 골이 없는, 득점이 없는 점유율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시합이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은 패스 숫자가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참,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스페인을 보는 것 같은, 그 당시에도 에네케 감독의 스페인 대표팀이 실속 없는 지배력의 축구를 대표하는 그런 팀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여기 프랑스 레키푸지가 이 경기를 전술적으로 분석한 글 보면 제목부터 에네케 감독을 비판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루이스 에네케의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전에서 결정력 없고 지나치게 학구적이기만 한 팀이었다. 여기 뜨로 스칼레어, 요게 이제 너무 아카데믹하다,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이다, 이론만 앞세우는 뭐 그런 축구다, 이런 비난이고, 그 뒤에 성 저니, 이거는 이제 그 저니가 여기 번역을 해보니까 불어로 요정, 뭐 정령, 또는 결정적으로 마무리해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저니가 없었던 팀이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실속 없이 전술적으로 탁상공론만 하는 그런 팀이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PSG 선수들이 엔리케 감독의 접근법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상을 줬지만, 거기에 갇히는 바람에 창의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줬다. 굉장히 패부를 찌르는 평가가 아닌가.
결국 선수들이 엔리케 감독의 통제하에 너무 경직된 경기를 했다 이런 평가인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표현이고요. 엔리케 감독이 이전부터 경기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축구를 하는 걸 승리를 가져오는 것보다 중요하게 뭐 실제로 그러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경기 통제가 승리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축구를 해왔다는 게 이번 개막전에서 그대로 반복이 됐다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우려가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엔리케 감독도 앞으로 계속 현지에서 이런 뭐 많은 비판을 받게 될 텐데 스스로 만든 틀을 깨고 변화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만의 방식 즉 여기서도 언급한 아카데믹한 그런 축구 원칙을 고수하면서 기어이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다가 말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고집하다가 물러날 것인지 이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분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무튼 엔리케 축구에 대한 평가는 받겠습니다만 막상 또 평점은 또 그렇게 나쁘게 주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레키프가 매긴 양팀 평점에서 엔리케 감독은 6점,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제 6점이 최고인데 우가르테, 하키미,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 이렇게 4명인데 아센시오가 이강인보다 평점이 높다고요? 글쎄요, 아무튼 뭐 선발 라이트윙으로 나온 이강인 선수는 5점으로 좀 어중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곤살로 하무스 선수가 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AI 평점으로 좀 보면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 좀 대체로 애매한 점수입니다. 소파스코어, 포트몹 여기서는 이제 7점을 넘게 줬고 후스코어들은 6.9점을 줬습니다. 팀 내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사실 AI 평점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폴백들에게 좀 점수가 후한 면이 있습니다. 로얄, 오리에 이 선수들이 실제 활약에 비해 평점 높은 걸 우리가 토트넘 경기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날 이강인 선수는 종종 반대로 넘어가서 왼쪽에서 스위칭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뛰면서 선발로 나와서 82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슈팅은 3번 했고 근데 이게 모두 다 블록 슈팅, 수비에게 막혀서 골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유효 슈팅, 무효 슈팅 기록 자체가 안 됐고 볼 터치는 84번, 거의 분당 한 번 정도 한 셈이고 패스는 뭐 괜찮았는데 이강인 선수 특유의 그 찔러주는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키패스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나 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날 로리앙이 템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자마자 선발로 나온 하모스 선수의 움직임이 진짜 별로였습니다. 이 선수 이런 식이면 저는 잘못되고 온 것 같은데. 또 상대가 라인 올리고 잡아먹으려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공격 축구를 막 하는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 뛸 때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상대팀이 마요르카가 잠그고 역습을 하는 팀이니까 라인을 좀 올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더 좀 많이 보였다고 하면 이렇게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최대한 버티는 그러니까 PSG가 리그 있을 때 강자니까 완전히 뒤바뀐 어떤 그런 입지의 팀에서 뛴다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뷔전이 아니었나. 아무튼 여기서 보면 크로스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데요. 이게 이제 이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코너킥을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크로스 성공률이 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볼 유실 기록은 뭐 높은 위치에서 공 만지는 선수한테 저 정도는 그렇게 나쁜 기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 포제션 로스트 아니면 턴오버 이런 기록 가지고 이제 한국 선수 기록을 왜 침소봉대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숫자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팀이 그렇게 유연하게 들어가진 않았고 특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감안하면 참 아쉬운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인 선수 아직 풀 컨디션 아닙니다. 게다가 팀 상황도 음바페, 네이마르 이 두 거인이 소속은 파리 생제르맹인데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이마르는 지금 사우디 갈 것 같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로리앙전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팀에 희망을 준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루이스 엔리케 호에서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보여줬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MOM에 공식 MOM에 선정이 되면서 메시 자리를 메운다는 평가를 오피셜로 받은 것 역시 저는 충분히 합당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 계속해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빠르게 주전 자리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였고요. 다음 경기는 다음 일요일 새벽 4시입니다. 20일 새벽 4시 툴루즈 원정인데 이날 제 생일이거든요. 이강인 선수 데뷔 공격 포인트 나오면 개인적으로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계속된 활약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